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의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번에는 딱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고 지금 이성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범계 장관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성윤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됐다는, 김학의 사건에 개입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김에 따라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유출자를 색출하라. 지금 검사들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가 지금 10명 내지 20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휴대폰을 내놓아라 이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불법적인 행동이라면 수사로 전환해서 구속영장, 이런 거, 압수수색 영장 받아내면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도 없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휴대폰 내놔.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인권유린입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이상한 정권인 게, 이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는 특수부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엄청나게 늘려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수사를 했습니다. 이때 인권이고 뭐가 없었습니다. 피의 사실 유출 그냥 생중계했습니다.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놓은 피의자 사진도 찍게 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수사하니까 갑자기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포토라인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의 사실 유출을 하면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성윤 공소장은 좀 문제가 다릅니다. 자, 이성윤 공소장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소장이 나오는 것이고 볼만한 사람들은 다 봅니다. 그리고 이걸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많은 법조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런데도 이성윤은 감찰을 지시하고 조사를 지시하고 심지어 검사들 휴대폰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 중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유난히도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피의자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검사들한테는 막 휴대폰 내놓으라 합니다. 자, 문재인 정권 여러분 익히 봐온 것들입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도 휴대폰 이야기가 나왔고, 뭐가 문제가 되면 외교부 공무원들한테도 휴대폰을 내놓아라.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런 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는 정권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인권 변호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얼굴을 못 들게 됐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성윤 때문에 생긴 일로 보입니다. 자, 이성윤 공소장 유출 진상조사를 지시한 박범계 장관이, 그리고 박범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 관계자들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는 검사들에게 제출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방금 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박 장관과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법사위는 이성윤 지검장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돼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기소 후 공소장 내용 일부가 언론에 공개된 것은 실정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 위법한 감찰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제출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대로 이번 대검 감찰은 박범계 장관이 지난 14일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혐의를 받는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소장은 재판에 넘긴 뒤 기소한 뒤에 공개된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의 공소장 내용은 다음 날인 13일 오후 인터넷 기사로 최초 보도됐습니다. 대검은 보도 시점 이전에 검찰 내부 온라인망에 올라온 이성윤 공소 사실을 열람한 검사 명단을 뽑아 이중 유출 의심 검사를 10명, 20명 정도로 압축했다고 합니다.
대검은 이후 10명, 20명으로 압축된 이들에게 휴대전화 통화 및 메시지 사용 기록을 보려고 임의 제출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받으려고 했으나 이들 중 일부 검사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거부한 검사들 중에는 이성윤 지검장 휘하에 있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받았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것도 없이 검사들 휴대폰을 보겠다?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이들은 대검이 이번 감찰을 진행하는 법적 근거를 납득할 수 없다며 휴대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법무부와 대검감찰부는 형사사법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등에 처할 수 있도록 한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또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법조항들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박 장관 말대로 공소장 유출이 위법이라면 감찰을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휴대전화 압수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 지난 26일 출근길에도 기자들과 만나 휴대폰 조회에 응해야 한다. 절차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협조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번에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박범계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성윤 공소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런 엄청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보호하고 직무 배제도 하지 않고 이걸 갖다가 국민한테 알린 정말 정의의 사도들은 다 잡아가려고 하는 건데 문재인 정권 정말 창피한 정권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